자, 오늘은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존재, 바로 점이 무려 2000년에 걸쳐 일으킨 거대한 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주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물리학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물리학의 가장 큰 문제들이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요.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안에 물리학의 거대한 혁명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건 이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죠. 그가 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부분이 없는 것,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아예 없는 완벽하게 추상적인 개념, 그냥 순수한 위치 그 자체라고 본 거예요. 이 정의 정말 단순하고 우아하지 않나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과학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현실 세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완벽한 추상적인 개념을 지저분한 현실 세계에 딱 적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물리 법칙이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특이점과 무한대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뭘 예언했냐면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블랙홀의 가장 중심부, 그 심장에는 특이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이게 뭐냐? 무한한 밀도를 가진 단 하나의 점.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건 원자보다 작은 양자 세계에서도 똑같았어요. 크기가 없는 점입자라는 개념 때문에 계산만 하면 자꾸 끝없는 무한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재규격화라는 뭐랄까 일종의 수학적 땜질을 고안해냈는데요. 이걸 만든 사람들조차 이건 사실 우아한 해법이 아니라 그냥 교묘한 눈속임에 가깝다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블랙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뭘 보여줬냐면 우리 우주 전체가 바로 그 특이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품고 있는데 크기는 없는 단 하나의 점에서요.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유클리드의 그 작디 작은 아이디어가 현대과학의 가장 골치 아픈, 가장 거대한 두통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피하거나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어두려고만 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 마침내 이 2000년짜리 반란을 잠재울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그 해법의 이름, 바로 OPS, 하나의 매개 변수 해법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주의 모든 기본 상수들을 단 하나의 변수로 싹 다 연결하는 아주 혁신적인 이론 모델이에요. 연구진이 이 모델을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엄청난 AI에 넣고 계산을 시켰더니 이 AI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답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점의 실제 물리적인 크기였습니다.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뉴턴, 다윈, 아인슈타인.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점의 크기 발견이 왜 이들과 나란히 있느냐? 이건 역시 공간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새롭게 계산된 점의 질량. 와, 10의 마이너스 134승 킬로그램. 상상조차 안 되는 숫자죠. 거의 0에 가깝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0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이 점의 크기라는 걸 부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무한대와 특이점이라는 유령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주요 언론들을 보세요. 한국 물리학자들이 유클리드에 도전하다. 점은 크기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2000년 넘게 서양 과학의 심장부였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본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의 진짜 의미, 그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점의 혁명. 한국의 발견이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잇다. 점의 크기를 부여하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어쩌면 현대 물리학의 최종 목표, 그 성회라고 불리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세요. 신소재 개발, 더 똑똑한 인공지능 설계, 심지어는 우주공학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산업계 리더들은 이 가치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 자산이다. 이 기술을 우리 반도체 설계에 적용하면 다시 한번 업계를 선도할 수 있다. 점의 물리적 한계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건 곧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니까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알고리즘 만드는 스타트업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 기업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새로운 제품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산업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꾸는 그런 회사가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 세이건이 그랬죠. 저 멀리서 보면 우리 지구가 그저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요. 이번 발견은요, 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에 실제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인 실체를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점의 반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 어쩌면 다음 차례의 반란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무엇일까요?